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이 주말 사이에 좀 크게 나왔었는데 얘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추세선을 놓고 좀 볼게요. 자, 추세선을 놓고 보니까 급락이 나온 날, 비트코인 급락이 나온 날 1,500만 원을 깨가지고 추세 밑으로 빠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추세전은 좀 제외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거의 지지선까지 왔다.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4일이죠, 4일. 4일날 이거 하락이 5,600만 원까지 갔잖아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5,600이면은. 네, 거의 완전 찐바닥. 지금도 거의 다 빠진 상황인데 장중에 6천이 깨져서 더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찐바닥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말에는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6,800만 원이 붕괴됐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헝다 사태 발생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알아보자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 그 이제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대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으로 가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물량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약 그 한 7천억 정도, 7천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이 조금 공포로 좀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 이제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비트코인이 뭐에 예민하냐면 자, 금리에 예민합니다. 금리에 예민해요. 민감하죠. 금리 인상을 한다. 근데 기존에는 그냥 금리 인상이 뭐 그냥 유지를 하겠다 하다가 유지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됐던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 뭐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축소를 좀 시키겠다. 금리 인상을. 그래서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그거에 따른 하락폭도 덩달아 좀 발생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떠나서 지금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락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한데요. 제가 그려봤을 때 어떤 그림은 지금 요 정도 지금 줄거져 있는 거 있죠. 시커멓게. 그죠? 검은 선으로 이렇게 6천에서 한 5,900 정도 여기 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요 라인이면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비트코인은 붕괴가 되면 안 돼요. 6천에서 6,100짜리가 6,900.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은 5,900만 원이 안 깨지면 됩니다. 5,900만 원짜리가 종가로. 자, 그러면 5,900이 깨지게 된다면 진짜 5천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6천 온 것도 싼데 5천만 원이 온다 그러면은 뭐야, 다시 기회가 왔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하락돼도 돼요. 계속 하락이 되든 언제든 가든 언젠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얘로 인해서 하락한 알트코인들 또는 그 이외의 메이저 코인들, 수급이 약했던 코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6천에서 5,900짜리는 지켜주면은 다시 상승 파동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단기 반등으로 봤을 때는 6,450에서 6,500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요 자리. 그럼 지금 자리에서 뭐 한 350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다시 또 저항이 돼 버립니다. 저항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헝다 사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다시 나올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미 악재는 맞아버렸어요. 주말 사이에 맞아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떨어졌던 흐름과는 반드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코인들 좀 어떻게 볼까요? 나머지 코인들. 이 올라오는 코인들도 사실 오른다고 볼 수 없어요. 빠진 폭이 더 많기 때문에 1, 2% 올라봐야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각각의 다 개별 코인들을 보기 전에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을 딱 보니까 얘가 12월 4일 날 430만 원까지 하락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430이면은 사실 이더리움도 그냥 밑자락까지 왔다고 봐야 되죠. 요 자리 한 440 지자리 왔어요. 근데 여기 정도 찍었으면은 완전 바닥을 찍어준 겁니다. 완전 바닥은 뭐 밑에 있는 게 완전 바닥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조정 후에 하락할 때 눌림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락폭을 봤을 때 타일날 저점이 발생됐다. 자, 그래서 얘를 종가로 보니까요, 마이너스 2.9% 거의 3% 하락시켜 놨어요. 결과로는 장중에는 크게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로는 마이너스 3% 그려놓고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1%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승 탄력을 다시 받아서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보여지고 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흐름이 더 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이 더 좋다, 비트코인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오늘 이제 첫 주가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자, 주봉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주봉으로 이렇게 조금 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14%가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4%가 더 밀렸겠죠. 종가로 한 주 동안 14%가 밀렸는데, 요거에 따른 어떤 거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와 좀 비슷한데 그냥 살짝 더 나온 정도? 네, 그냥 그 정도로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한 주 동안에 막 시장 막 이틀 연속 밀려버리고 지금도 밀리고는 있지만, 이 데미지가 엄청 큰 건 아니었구나, 과거에 이렇게 하락을 주도했던 이런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분봉으로 1시간 봉으로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전에 이제 지지선 유지해주다가 지금 눌리면서 큰 거래가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나오면은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앞전에 약간의 거래가 이렇게 좀 발생됐었죠. 그렇죠? 거래가 좀 늘어났다. 근데 하락이 되면서 더 큰 거래가 늘어나 가지고 요 거래 다음에 동등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돼줄 거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봉상 봤을 때는 거의 밑바닥인 밑바닥이에요. 근데 조금 더 눌렸다 갈 거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냐, 그 부분을 다른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대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시장의 대장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얘 이제 하락됐을 때 보통 뭐가 나와요?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일봉상에서. 그쵸? 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대거 확 빠진 날은 음봉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크게 나와요. 자, 그런데 앞전에 비트코인이 하락됐을 때를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앞전에 뭐가 있죠? 얘도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날이 있어요. 자, 얘도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날. 그쵸? 이렇게 보면은 거진 뭐예요 이게? 밑바닥입니다. 요거 해서 약간의 뭐 한 주 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약간 눌리는 듯한 횡보세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요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어제 한 방 얻어 맞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구간은 지나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차트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네. 큰 거 왔다 갔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보통 비트코인 그 선물 쪽에서도 대거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량이 나온 이후에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안으로 다시 재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봉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과거의 흐름표를 좀 봤을 때는 요런 형태도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구간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뭐 해봐야 뭐 한 2, 3일, 길어야 뭐 4, 5일 정도 더 밀리고 그 후에는 큰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봤을 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크게 올라온 구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얘네 거래 터진 구간을 보게 되면요, 약간 더 눌렸다 가고 약간 더 눌렸다 갔을 뿐이지 결국에는 뭐죠? 반등 구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 중에 더 높이 갈 건데, 좀 쉬었다 가는 뉘앙스로 이해하신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어제 하락에 대한 타격감은 발생이 이미 됐구나. 가장 큰 거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차트 중에서 어제 엊그저께 8%, 뭐 9%, 장중에 10% 넘게 빠졌는데 요거는 이미 큰 거는 왔다 갔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는 그냥 당분간 약간의 눌림세만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틀 전에 발생했던 이런 장대 음봉이 개발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왜? 겸사겸사해서 악재도 소멸이 됐거든요. 그쵸? 예, 헝다 사태든 뭐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다 쏟아졌어요. 이미 내용들은. 그러면서 다 겹쳐서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다 통합으로 해서 좀 봤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충분히 하락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 단기 하락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1%밖에 안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많이 눌리는 애들은 지금도 뭐 7%, 6%, 5%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프로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이크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스트라이크. 뭐가 중요하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언제요? 이날이죠. 이날. 이거 너무 14% 빠졌어요. 아유, 큰일 났네요. 뭐라 그랬죠? 네, 거래량이 없네요. 14% 빠지면 뭐예요? 거래량이 없네. 이때처럼 툼에 나와서 거래가 쫙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밀렸는데도 할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히려 신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쵸? 신기하죠? 자,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거래는 코인 자체에서 쏟아지지 않았고 외부적인 효과로 지수에 의해서 빠진 거죠, 같이. 그리고 나서 다시 흐름이 좀 전환되는 시점이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뭐 폴리메스다. 폴리메스도 보시면요, 주가로 봤을 땐 뭐야, 엄청 빠졌네. 그런데 이날 12월 4일 날 14% 빠졌어요. 얘도 장중에는 20% 넘게 빠졌네요. 근데 이날 뭐예요? 거래대금이 뭐야, 팔아먹을 사람 많이 없네. 지수 때문에 그냥 강제로 밀렸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지수 때문에 강제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뭐 어때요? 시장만 돌아서면 빠르게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빠르게 급등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될 수 있으면 홀딩을 좀 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퀀텀이다. 퀀텀도 보시면은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이번에 거래량 많이 터졌나요? 그쵸? 이럴 때만 밀어 올릴 때처럼 이런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니죠.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얘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장중에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퀀텀이. 자, 근데 얘도 뭐죠? 거래로 보니까 많이 안 팔았네. 생각보다 많이 안 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예, 저번에 좀 들었을 때랑 물량이 비슷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 데미지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도 터닝만 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코인을 보니까 다 어때요? 그냥 밀렸어요. 그냥. 코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주도가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뭐 하라 그랬죠? 제가 이번 연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홀딩 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시면 된다고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자, 디센트도 이날 뭐예요? 장중에 3,3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거의 뭐 환장을 노르시죠. 이 정도 갔으면은, 그죠? 이런 메이저 코인이. 근데 갔다가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제 오늘 빠지고 있어요. 그럼 빠지면 뭐예요? 팔아먹은 사람이 없네요. 그럼 지금 어제 오늘 밀린 것도 뭐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눈치 보기, 네, 지수빨, 네, 그런 역량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막 40%고 마이너스 50%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코인 시장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언제든지 올라가고요. 떨어지면은 제한 없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처럼 빠지는 거는 제한이 있는 하락입니다. 계속 빠지지 않아요. 제한이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역공략 할 생각을 좀 하셔야지. 근데 지금 어떡하지? 돈도 없고 다 들어가서 사놨는데 살 거 없다 하시는 분들 뭘 해야 돼요? 네,
홀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까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전환 시점이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빠졌고 자 하락이 되면서 음봉으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코인 자체에서 투매가 나온 거죠. 시장도 밀렸는데 코인 자체에서 물량도 쏟아졌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놓고 있어요. 그쵸? 이퍼리움도 뭐야 이거 장중에 20% 넘게 빠졌는데 이거 뭐예요? 그쵸? 자, 요렇게 됩니다. STP도 장중에 거의 30% 빠졌는데 거래는 코딱지만하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그냥 유사한 정도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런 코인들은 뭐라 그랬죠? 네, 시세만 몰리면은 시세만 살짝 몰려도 급등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뭐랑 좀 비슷할 수 있냐? 자, 과거 형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과거에도 자, 이런 좀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뭐야, 시장 막 출렁거려서 빠졌는데 거래량은 없네? 이게 좀 조정받다 보니까 다시 급등이 나와버려요.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죠. 이때도 뭐예요? 하락. 될 때 거래 없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틀 동안. 프로스로 좀 볼까요? 이날 13% 빠졌어요. 다음날 26% 빠졌습니다. 40%가 빠졌어요. 대충. 근데 그 며칠 좀 견뎌보니까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단지 시장만 보고 내가 마이너스 찍힌 것만 보고 마이너스 얼마 손실이다 이것만 본다면 난 그거는 오히려 더 내가 지금 손절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유도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TP도 보면은 지금 물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그쵸? 이게 팩트입니다. 자, 트론도 좀 볼까요? 자, 트론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살짝 더 나와줬네요. 그쵸? 그래도 많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평균 정도 되네요. 그쵸? 자, 이런 것도 괜찮고. 자, 세타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 토큰도 메이저 코인 아니에요? 엄청 큰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평소에 비해서 그냥 쬐끔하네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코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세타 토큰이라는 코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문제가 맞습니다. 그 문제예요. 아이고 얘 왜 이렇게 크게 나와? 그런 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거래 없이 쏟아졌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면 재반등이 빠르게 나온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기준 잡아서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은 좋은 흐름으로 시장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장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시작됐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후장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